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국민의힘 의원을 거명하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하면 그것은 허위 사실 공표죄란 말이죠. 이제 선거법 위반 행위는 하도록 도와주는 방조범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런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의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위가 의혹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해명을 할 일이지 그걸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나라가 되었나 싶어요.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중 비대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여러 고민들이 참 많았던 것 같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주말에 이제 고민하고 이번 주 초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르면 내일 그 24일 의총을 통해 그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던데 최고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사실 우리 당이 그냥 뭐 위기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정도이거든요. 우리 당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우리 당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또 보수 진영 전체가 지금 붕괴 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보수 정치 세력의 중심에 있는 우리 당이 우선 스스로를 좀 추스려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새로운 그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대위원장이라고 말씀을 전부 하고 계시지만 사실 내부 추스리는 일도 벅찬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우선 경험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원내 중진으로 좀 결정을 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 그 일부에서는 짧은 기간이고 우선 추스리는 기간이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짧은 기간 비대위원장도 좀 겸직하면서 그냥 진행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그 한 분이 담당하기 좀 어려울 거다 해서 좀 비대위원장을 원내 중진으로 결정하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조만간에 결정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쇄신 혁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그 의회의 의무를 발탁하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당의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정도로 튼튼하지 못하고 당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실험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초재선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안도 좀 여쭤보면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이 통과되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게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3분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국회 의석 구조상 사실은 원래 그 관행적으로는 제1당과 제2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려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시켰지만 사실 결정이 되면 곧바로 복귀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헌재 구성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탄핵 소추를 14건이나 지금 계류시키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주당이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서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논리로 많이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고 있고 과거에 민주당이 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례도 있고 또 이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과연 대통령 직무가 지금 정지돼 있지만 권리냐 사고냐 이런 복잡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그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어떤 주장을 해도 그것도 한 정파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대표도 아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참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우리 당도 뭐 그 입장에서 또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차제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그 민주당이 추천한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간의 그 남편이요. 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희수 그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 현재 근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경기 중에 상대방과 이해관계 있는 자를 심판으로 투입하는 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논란을 계속 주장하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죠. 그리고 이 아무리 그 정파적인 그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헌법 정신에 투철한 분일 거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 이미 이 정계선 후보자는 아주 정파적이고 또 그 가장 그 편향적인 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이런 김희수 재판관의 문제를 넘어서서 좀 부적격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분이죠.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본인의 전 재판을 맡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현 재판에 그 기피 신청을 법관 기피 신청을 해서 이제 재판이 정지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이제 인적 관계가 있다라는 게 괜찮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회에서 3분, 대통령 3분, 대법원에서 3분을 추천하는 거지 정파의 대리인을 내세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그 지적이 되어야 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죠. 네, 우려를 가진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내일 그러니까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두 특검법을 이제 공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최고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기한은 말일까지인 건가요? 아니 기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삼권분립 체제에서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권이 있고 또 국회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을 조르고 있는 국면인데 이게 이 최소한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이죠. 이것은 아무리 의석구조가 이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구조에서는 매우 잘못된 일이죠. 아마 이 견제 장치가 없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벌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권한대행 그 탄핵에 대한 부분도 논란인데요. 이게 권한대행까지 만약에 탄핵이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참 많고요. 또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있고 진짜 국정마비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아니 이미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마비시키려고 고도의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되었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더라도 그 정당한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거다라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이 탄핵 심판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혼란 상황을 더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탄핵의 조건을 좀 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도록 하는데 좀 더 그 외부적 요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저런 예. 그래서 사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거의 회복 불능할 정도로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선관위에서 국민의힘 그 특정 정연욱 의원한테 내란 공범이 정연욱은 내란 공범이다. 이런 현수막 게재는 이제 허용을 했고요. 그 밑에 대응 문구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더니 이 부분은 불허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정연욱 편파적이다. 네. 공범이란 말은 법률 용어거든요. 네. 그러면 정연욱 의원이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거명하면 네.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죠. 네.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예. 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공표죄고 명예훼손죄죠. 그런데 그것을 괜찮다고 하면 선관위가 방조범이죠. 아. 선관위가 예. 선거법 위반의 방조범을 자임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된다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에요. 네, 그 밑에다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예요. 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말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국민의힘 의원을 거명하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하면 네. 그것은 허위 사실 공표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이자 선거법 위반 행위는 하도록 도와주는 방조범이고 네. 반대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런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선관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사실은 그동안 잘못된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 자식을 그냥 부정 채용해도 무방하고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어도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죄의 예. 선관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법 개정 주장하기 전에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먼저 자성을 하라 또 이렇게 꼬집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네. 저는 뭐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또는 동의하지 않고의 의견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의혹 제기도 못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니까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주장들을 보면 의심할 네. 만은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위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해명을 할 일이지 예. 그걸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나라가 되었나 싶어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상대라는 점이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뭐 사법 리스크 내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 재판 일정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서 잘못된 여러 가지 점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로운 나라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사법적인 문제는 반드시 끝을 봐야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네.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 문제를 그냥 닫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보수 진영이 무너지고 있고 굉장히 그 신뢰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네. 만약에 조기에 대선이 있다면 경쟁할 정도의 우리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얼마든지 있고 네. 다시 그런 국면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님의 지적은 굉장히 적절한 네. 상황이고 지금의 여론조사에 네. 5초 남았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